여러분 혹시 매일 지나다니는 가게를 보면서 아, 저 가게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오늘 바로 그런 상상을 현실로 만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. 배달 라이더로 일하면서 가게의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결국 인수해서 월 매출 8천만 원을 달성한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. 내가 음식을 픽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봤다. 네,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강상욱 사장님은 가게의 직원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 이 가게의 속사정을 훤히 꿰고 있었던 거죠.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던 이 특별한 시선이 바로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. 첫째, 라이더만이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통찰력은 뭐였는지. 둘째, 망해가던 가게를 살려낸 역전의 비법. 셋째, 배달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익성의 비밀은 뭔지.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라이더의 특별한 시선. 아니, 그냥 배달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가게의 잠재력을 알아봤을까요?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시죠. 이야, 이 표를 보면 정말 관점의 차이가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? 이전 사장님 눈에는 그냥 매출도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다 싶은 가게였던 겁니다. 근데 매일같이 음식을 가지러 오던 강상욱 사장님 눈에는 이게 전혀 다르게 보였던 거죠. 어떤 메뉴가 꾸준히 잘 나가는지, 이 동네는 이상하게 밤늦게나 새벽에도 주문이 많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가게가 예전에 진짜 잘 나갔을 때를 직접 봤다는 거. 이게 핵심이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건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오토바이 위, 바로 그 운전석에서 매일매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살아있는 데이터였던 거죠. 그러니까 가게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르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였던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. 그럼 그 다음은 뭘 했을까요? 이제 두 번째 단계, 역전을 위한 실행 계획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정말 땀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그가 가게를 인수하고 처음 시작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.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세 가지였습니다. 첫째, 영업시간 늘리기. 둘째, 매일 직접 장보기. 그리고 셋째, 가족과 팀 만들기. 딱 이 세 가지로 승부를 본 겁니다. 이걸 몸으로 때웠다고 표현해야 할까요? 정말 치열했습니다. 하루에 16시간씩 가게 문을 열었어요. 남들 다 잘 시간에 주문하는 그 손님들까지 다 잡겠다는 거죠. 그리고 매일 아침 시장에 직접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싸고 신선한 재료를 구해왔습니다. 인건비는요? 조카가 주방장, 누나가 가게 관리, 본인은 포장이랑 배차까지. 말 그대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비용을 확 줄인 겁니다. 아,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. 매일 만드는 작은 차이가 한두 달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오늘 몇천 원 아끼는 거,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는 걸 직접 보여준 겁니다. 자,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가게를 안정시켰습니다. 이제 생존 단계를 넘어설 시간이죠. 세 번째 파트, 본격적인 사업 확장, 스케일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부턴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?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.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숫자로 어떻게 증명됐을지 바로 한번 보시죠. 와, 이거 보세요. 정말 말이 안 되는 성장 그래프입니다. 1월에 2,7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월에 8천만 원을 찍습니다. 불과 8개월 만에 매출이 거의 3배가 뛴 거예요. 이건 전략이 그냥 먹힌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배달 시장의 독특한 마케팅, 바로 깃발 사업입니다. 이게 뭐냐면 배달앱 지도에 우리 가게 깃발을 딱 꽂아놓는 거예요. 그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가 노출되는 거죠. 일종의 가상 지점 같은 건데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습니다.
앞서 말씀드렸죠. 그냥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. 깃발을 아무데나 꽂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여긴 효율 안 나오네? 저쪽으로 옮기자. 이렇게 최적화를 했고요. 본사랑도 계속 소통하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간 거죠. 그리고 진짜 똑똑했던 거 단골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서서히 영업시간을 줄여서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. 정말 스마트하죠. 자, 그럼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.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? 매출 말고 진짜 내 주머니에 남는 돈 말이에요. 그 높은 수익성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. 월 최고 매출 8천만 원.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입니다. 배달 전문 가게 하나에서요. 근데 여러분, 매출이 다가 아니잖아요? 중요한 건 얼마나 남느냐죠? 보통 배달 장사하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들 하시는데 이분은 순수익률을 15%에서 20%까지 맞췄습니다. 8천만 원 매출일 때 월 1,200만 원이 넘는 돈을 순수익으로 매달 걸었다는 거예요. 아니, 그 높은 수수료를 내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비결은 바로 객단가에 있었습니다. 쉽게 말해 손님 한 명이 주문할 때 쓰는 돈을 높인 거죠. 메인 메뉴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집 사이드 메뉴 맛있어 보이네? 이것도 같이 시켜볼까? 하게 만든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어차피 배달은 한 번 가는데 2만 원 시킬 걸 2만 5천 원 시키게 만들면 그 추가된 5천 원이 거의 다 이익으로 남는 거죠.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강상욱 사장님이 남긴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. 태풍이 지나가면 세상이 고요해진다. 요즘 다들 힘드시잖아요. 근데 이 말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성실하고 끈기 있게 버텨내면 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강상욱 사장님에게 그 기회는 매일 지나던 가게, 오토다이 위 운전석에서 보였습니다. 어쩌면 우리도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 그런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. 여러분 각자의 운전석에서는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? 한 번쯤 주변을 다시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